전체적인 인체에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요. 약간 집중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잦은 두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체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기산이 풍부한 신과일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기산이 풍부한 신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레몬입니다. 이때 우리 혈액 안에서 해독인자의 역할을 해주고 활성화된 피를 알카리화 시킬 수 있는 식재료가 필요한데, 그 식재료가 바로 당근과 안녕하세요, 김명재 박사입니다. 저는 천년건강교육원 센터장으로 있고요. 설해마을에 있는 메디스네이처 키맨리 라이프스타일 의학에서 상담과 처방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만성신장 질환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만성신장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당뇨와 고혈압이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고,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합병증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만성신장 질환으로 이제 발전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즘에는 자가 면역증에 걸린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또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합병증으로 만성신장 질환을 경험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성신장 질환은 암, 당뇨, 그리고 이렇게 만성신장 질환 세 개의 질병이 한국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콩밥병이고요. 만성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만성신장 질환은 우리 신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병인지 알게 되는데, 인체에는 두 개의 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장은 각각 100만 개의 세뇨관과 사구체가 합쳐진 이 하나의 단위가 100만 개가 있는 게 하나의 신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신장이 있고 두 개의 두 개의 신장이 있고, 거기에 각각 100만 개씩 200만 개의 세뇨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뇨관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혈액 때문에 그 세포들이 살고 생존하고 또 대사를 하면서 자기의 기능, 즉 해독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신장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이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모세혈관과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처럼 혈관을 계속 막아가는 질병이나 고혈압처럼 혈관을 막아가는 질병, 또는 자가면역증으로 인해서, 이 자가면역증은 끊임없는 만성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자가면역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끊임없는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자가세포를 공격한다 해서 우리가 자가면역증이라고 불러요. 이때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면역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염증성 물질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모세혈관을 막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바로 만성신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볼 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모세혈관을 막고 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세뇨관을 이루는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질병을 바로 만성신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신호를 감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장은 간과 신장 그리고 소장이 같이 일을 합니다. 하나의 이 축을 이루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기가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졌다 해도 다른 장기가 그거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나 간이나 소장은 정말 많이 고장이 나기 전에는 임상적으로 수치로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신장 질환인데,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신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신장이 하는 일이 우리 인체에 있는 독소를 소변으로 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체에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독소가 쌓이면은 첫 번째,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점점 그 독소가 우리 뇌로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집중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약간 머리가 뿌여진다는 느낌이 들고, 또 잦은 두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리나 팔이 이렇게 저릿저릿하게 되고 잘 때 쥐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장은 소장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장이 어느 정도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소화기에도 문제가 생겨서 잦은 구역질이나 또는 심하게 되면은 구토까지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소변에 이제 티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소변의 색깔이 좀 자주 노랗다거나 아니면 소변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소변에서 거품이 날 때 이제 신장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거품료를 생각하면은 단백뇨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품료가 있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은 거품료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품료가 있다고 전부 다 단백뇨는 아닙니다. 거품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신장에서 독소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품료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증상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 내 몸에 신장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망가지고 있는 신장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무엇이 있나요? 이 망가지고 있는 신장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우리가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신장 질환은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신장 세포가 죽어서 해독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재흡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인이 모세혈관의 막힘과 혈액순환의 저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고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장으로 가는 모세혈관의 흐름이 원활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혈관을 막는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석회질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또 식생활 습관에 석회질을 공급하는 식생활 습관이 있고요. 또 점액질이 혈관을 막습니다. 우리가 너무 맵거나 짜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인체에서는 거기로부터 오는 데미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형성해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원래 점액이 강한 음식들이 있어요. 우유나 치즈 이런 것들 먹게 되면은 그 점액질이 혈관을 막고요. 또 혈관을 막는 원인은 이물질입니다. 이 이물질은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을 때, 즉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 들어오고요. 또 근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먹는 효소 가루들 또는 생식이나 선식 이러한 것들도 이물질로 우리의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에서 석회질, 점액질, 이물질 이 세 가지가 들어오는 음식, 즉 식생활 습관을 스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인체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기산이 풍부한 신과일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기산이 풍부한 신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잘 알려진 대로 구연산도 있고요. 주석산도 있고 레몬산도 있고 포도산도 있고 아세트산도 있지만은 그 외에 또 4가지 더 총 9가지 정도의 유기산이 존재하고요. 이 유기산의 양 또한 오렌지나 사과보다는 4-5배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몬에 있는 유기산은 우리 인체로 흡수가 돼서 신장으로 가는 모세혈관 막힘을 해결해주고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나 자가면역증 환자들은 더욱더 신장 건강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 레몬을 습관적으로 먹어주는 습관을 기르면 아주 좋습니다. 건강한 신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과일 외에도 신장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있는데 가장 좋은 식재료는 우리 혈액의 오염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재료여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에는 점점 독소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혈액 안에서 해독 인자의 역할을 해주고 산성화된 피를 알칼리화 시킬 수 있는 식재료가 필요한데 그 식재료가 바로 당근과 참깨입니다. 이 당근에는 칼슘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생각하면 베타카로틴을 생각하는데 베타카로틴도 중요한 영양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당근에 들어가 있는 칼슘입니다. 우리가 당근을 살아있는 형태로 먹게 된다면은 이 칼슘이 살아있는 형태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칼슘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은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을 찌거나 삶게 되면은 그 안에서 꼭 필요한 칼슘은 대량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당근을 먹어주면 상당히 좋은데 당근을 먹는 방법은 우리가 당근을 얇게 채를 쓰면 됩니다. 당근이 딱딱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얇게 쓰면 쓸수록 씻기에 훨씬 더 용이하고요. 이렇게 얇게 쓴 당근에 올리브유를 좀 뿌린 다음에 소금을 소량 뿌려서 이렇게 묻혀주면은 좋은 밥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깨가 칼슘 함량이 아주 많은데 이 칼슘은 강력한 해독인자이고 강력한 알칼리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많은 혈액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참깨에는 무려 1000mg 이라는 칼슘이 100g당 들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칼슘이 많은 참깨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꼭 생참깨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깨를 뽑게 된다면은 그 참깨에 둘러싸인 인지질이 온도 때문에 과산화지질로 변합니다. 과산화지질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활성산소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생참깨를 드셔야 되고 우리가 식사할 때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에 넣어서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 씹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삼키면은 아주 좋은 밥 반찬과 그리고 혈액을 해독할 수 있는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신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신장 건강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은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을 막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모세혈관을 막는 석회질을 공급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석회질을 우리 식생활에서 공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세요. 의학 논문을 살펴보면은 인체에 있는 석회들의 원인은 첫 번째, 산화칼슘이고요. 두 번째는 산화된 비타민 D, 그리고 산화된 비타민 C,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이제 NaCl이잖아요. 소디움과 염소, 산화된 소디움과 염소입니다. 이렇게 산화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학 논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산화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가 그걸 영양제 형태로 먹었을 때 정맥 주사로 맞았을 때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문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 산화된 칼슘과 산화된 비타민들이 있다면은 똑같은 기전으로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은 채소를 가열할 때, 채소를 삶을 때 그 채소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40도의 온도만 넘으면은 산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는 식단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식단이 생채소가 아니라 삶은 채소의 비중이 커진다면은 충분히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이 돼서 신장으로 가는 모세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수많은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이 옵니다. 그 환자들 제가 처음 볼 때는 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신장 수치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이거 많이 나빠졌네요. 투석하셔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거는 엄청난 선고입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우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투석을 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요. 더욱더 나아가서는 사망률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투석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센터에서는 그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꼭 할 수 있는 식단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우선 석회질이 많은 음식을 다 끊고요. 그리고 점액질이 생기는 우유나 자극적인 음식을 끊고 또 이물질이 있는 인스턴트나 가공된 식품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각각 집들에 대한 처방과 식단에 대한 처방을 가지고 3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처음 좋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신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점점 막혀서 피부가 점점 거뭇거뭇해지세요. 그런 분들의 피부가 한 일주일 열흘 되면은 다시 하얗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나빠서 독이 쌓여서 항상 피곤하고 신진대사 저하로 인해서 겪었던 많은 염증성 반응들이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계속해서 처방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빈혈 수치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요소, 질소가 혈액에 있는 비위엔 수치도 점점 좋아지고요. 그리고 칼륨 수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좋아지면서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세혈관을 막는 식생활 습관을 없애고
또 우리가 먹는 영양이 들어가서 활용이 돼서 모세혈관을 뚫을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논문을 보면은 규칙적인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은 1시간 후에는 조금 걸어줘야 돼요. 한 2, 3분이라도 걸어주고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자주 있으면 자주 있을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은 햇볕을 쬐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이 흡수되기 위해서 그중에서 특히 칼슘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이 꼭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정제나 아니면은 정맥 주사를 먹게 됐을 때는 연부 조직에 석회로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서 충분히 햇볕을 쬐주고 또 오후에 운동을 하면서 충분한 햇볕을 1시간 정도 쬐준다면은 환자분들이 정말 빨리 회복되는 것을 저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생활 습관들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만성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또 만성신장 질환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만성신장 질환을 가졌다면은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레몬을 먹고 당근을 먹고 참깨를 먹을 때 꼭 상담을 통해서 자기 상태에 맞는, 즉 내 신장의 상태에 맞고 내 소화의 상태에 맞고 내 간의 상태에 맞는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꼭 개인화된 식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